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나파밸리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나파밸리 첫 시간엔 나파의 컬트 와인에 대해 살펴봤고, 지난 시간엔 나파밸리 남쪽에 위치한 피노누아 산지 카네로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우수 와이너리들과 그들의 와인 그리고 유명 포도밭들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 카네로스를 떠나 나파밸리 메인길인 29번을 따라 올라가면서 나파밸리 여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카네로스 쪽에서 29번 길을 향해 운전하면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나파시의 다운타운입니다. 보통 나파 와인, 나파 캐버네이라고 할 때 나파는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나파는 나파시를 말하는데요. 나파시는 나파밸리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소개할 여러 시와 여러 산지들과 함께 전체적인 나파밸리 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파시의 행정단위는 시이지만 전체 나파밸리에 자리한 시들은 프랑스 와인 산지의 코뮌 정도의 크기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그리 크지 않은 마을들인데, 나파시는 이 전체 나파밸리에 있는 마을들 중에선 그래도 가장 크기도 크고 샵도 많고 주민 수도 많은 곳입니다. 나파시의 다운타운은 이곳저곳 걸어다니면서 들를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들도 자리하고 있고, 악스보우 마켓이라는 자그마한 건물도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페리 빌딩과 같은 컨셉의 건물로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완전한 정상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 안에는 치즈샵을 포함해 올게닉 아이스크림 샵, 스파이스 샵 등 푸드 전문 샵들과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유러피안 베이커리도 있고 햄과 살라미 등을 여러 가지 종류로 직접 만들어 팔고 있어서 저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샤키테리 샵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이런저런 드라이 햄들을 조금씩 사서 나파밸리산 와인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나파밸리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앞으로 소개할 나파밸리 산지들은 대부분 까베르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생산하는 산지들입니다. 이제 나파 다운타운에서 나와서 많은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을 만나보러 까베르네 산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나파밸리는 서쪽으로는 마야카마스 산맥이, 동쪽으로는 베카 산맥이 있다고 했죠. 나파밸리 산지에 속한 16개 부속 산지들은 밸리 중심부를 따라서도 형성돼 있고, 또 이렇게 산 쪽으로 자리한 산지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산 쪽으로 형성된 산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나파의 마운틴 와인스라고 불리는 산지들입니다. 나파밸리 중심부에 위치한 산지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와인도 와이너리들도 많은데, 이 마운틴 와인스는 그 중심부에 위치한 와인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파밸리 산 쪽으로 위치하고 까베르네 소비뇽을 주로 생산하는 나파 마운틴 산지 이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마운트 비더, 스프링 마운틴 디스트릭트, 다이아몬드 마운틴 디스트릭트, 하워 마운틴, 애틀라스 피크입니다. 이 이름들은 산을 뜻하는 단어들이 산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외우지 않아도 와인 라벨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파밸리의 이 마운틴 캡 산지들 중에서 가장 에이징 가능성이 높아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선호되고 있는 산지인 마운트 비더 산지와 와인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마운트 비더 산지는 나파시에서 서쪽 마야카마스 산맥 줄기로 들어서서 구불구불 올라가는 산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산지 체계인 AVA가 시작된 것은 오래되지 않아서 전체 나파밸리는 1981년에, 마운트 비더 산지는 1993년에 미국 공식 산지인 AVA가 되었고, 마운트 비더 산지에는 현재 35곳의 생산자와 7곳의 포도 재배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위치해 있지는 않아도 이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운틴 산지들에서는 적은 양의 샤도네이 같은 흰 품종도 재배되지만, 대부분 캐버네이 소비뇽을 메인으로 캐버네이 프롱, 멀로, 멀백, 진펀델, 시라 등의 레드 품종들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운틴 캡과 나파밸리 중심부에서 생산되는 캡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마운틴 쪽 산지에서 자란 캐버네이들은 나파밸리 중심부에서 자란 포도들보다 좀 더 높은 타닌, 짙은 색감, 그리고 더 응축된 향과 맛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운트 비덜 산지의 재배 환경은 포도밭의 고도가 높다 보니 보통 안개와 구름이 끼는 라인보다 높은 곳에 포도밭이 위치해 있으면서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평균 기온은 상대적으로 나파 중심부 산지에 비해 낮으면서 충분한 일조량을 가지고 보다 오랜 성장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물빠짐이 좋은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포도가 바람, 일교차, 햇볕 등에 더 노출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유익한 스트레스가 포도 성장에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나파밸리 중심부 쪽에서 자란 포도들보다 이 마운틴 포도들은 알은 좀 더 작으면서 껍질은 두껍고 타닌이 높고 색감은 짙고 산도도 더 높고 포도알 안에 담긴 수분도 더 적게 되어 더욱 응축된 향과 맛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타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마운트 비덜 캐버네이들은 와인 메이커에 따라 밸리 중심부보다 약 6개월 정도의 오크 숙성 기간을 보통 더 거치게 되고, 타닌이 높고 산도도 충분하면서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이 포도들을 이용해 잘 만들어진 와인들은 에이징 가능성이 높아지는 좋은 와인이 돼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리 중심부에 밀집된 와이너리들과 포도밭들에 비해서는 지형적인 불리함이 있어서 마운트 비더를 포함해서 마운틴 와인 생산자들은 소규모 생산을 하는 부티크 와인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들의 와인을 아무 와인샵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진 않지만 관심만 있다면 또 충분히 구입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운트 비더에 자리한 우수 와이너리들을 몇 곳 소개해 볼게요. 먼저 1889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 마야카마스 빈야르즈입니다. 물론 처음엔 다른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소유주가 몇 번 바뀌면서 1940년 지금의 이름인 마야카마스 빈야르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마야카마스에서는 우수한 캐베르네를 메인으로 또한 샤르도네이, 진판데일 등을 생산하고 있고, 마운트 비덜 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이 와이너리에서는 멋진 뷰를 감상하며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도 있고, 또한 산길을 따라 운전해 오는 불편함을 덜고 접근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나파 다운타운에도 테이스팅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파의 대표적인 컬트 와인인 스크리밍 이글의 이전 소유주였던 찰스 뱅스가 한때 이곳 또한 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마운트 비덜 산지에서 방문할 또 하나의 와이너리는 바로 헤스 컬렉션입니다. 헬스 컬렉션 와이너리는 들어가는 입구도 아름답고 와이너리 건물 또한 클래식하고 중후한 스타일의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 와이너리에는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문객에게 오픈되는 작지 않은 크기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 왼쪽으로는 테이스팅룸이 있고 앞에 보이는 곳은 갤러리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미술관이 잘 관리되어 있어서 이 와이너리 오너인 나널드 헤스의 아트와 와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고, 제가 현대미술품 감상하는 걸 좋아해서 저에겐 힐링 공간이기도 하고 가끔 헤스 컬렉션 와이너리를 들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헬스와 더불어 나파밸리의 50% 이상의 많은 생산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나파 그린이라는 친환경 프로그램은 포도 재배와 와인 주조 공정에서 환경과 자연, 사람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월 하순 무렵에 나파밸리에 다니러 갔다가 찍어본 모습입니다. 이 나파그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배자들은 3월 초를 전후해서 포도그루에서 새싹이 나기 전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포도밭에 풀어놓아 잡초를 제거하게 해서 화학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또한 기계의 사용도 줄여 땅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헬스 컬렉션 와인들은 마운틴 와인 중에선 비교적 생산량이 많은 곳이라 와인샵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가격대도 다양한 편이니까 기회가 될 때 한번 시음해 보세요. 나파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내려선 산맥을 따라 형성된 산지 중에서 스프링 마운틴 산지에도 여러 와이너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운틴 포도를 사용해 와인을 생산하는 우수한 와이너리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로코야 와이너리입니다.
로코야에서는 산쪽 포도밭 산지 4곳에서 재배된 까베르네 소비뇽 100%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운트 비더 캡은 타닌이 가장 높고 산도와 응축된 향으로 구조감이 아주 좋아 저장성이 높고, 스프링 마운틴 캡의 타닌은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러우며 플로럴한 향을 가진 우아한 캡입니다. 로코야 와인 가격은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한 우수한 나파 와인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와인입니다. 최근 빈티지인데 오픈해야 한다면 디캔팅 하시고 되도록이면 몇 년 보관했다가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수한 마운틴 캡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라벨을 보여드릴게요. 팟, 로버트 크레이그, 스프링 마운틴 비냐드, 마운트 브레이브, 피, 그리고 루이비통 모회사인 LVMH가 소유하고 있는 뉴튼, 테이스팅룸에서 보는 뷰가 멋진 케이드 에스테이트, 오션 에시 에스테이트, 라호타 비냐드, 컨스턴트 와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 라벨들을 눈에 익숙하게 해두시면 와인숍에서 이 와인들이 눈에 띄고 선택할 때 좀 더 편하게 되실 겁니다. 더 많은 우수한 와인들을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어떤 와인이라도 와인 라벨에서 나파 마운틴 산지 이름들을 보신다면 꼭 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르도 포이악 지역에 있는 샤토 퐁테카네 아시죠? 이 와이너리의 소유주인 테스론 패밀리가 몇 년 전 이곳 마운트 비더에 있는 땅과 대저택 빌라 소리조를 구입했는데요. 마운트 비더의 보르도 와인 기업 일가가 터를 잡은 것도 관심을 받은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은 헐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생전에 소유했던 곳이어서 왠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나파밸리 중심부 쪽에 위치한 유명 산지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우수한 나파 캐버네 와인과 와이너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와인들과 생산자들일지 기대해 주세요. 강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나파밸리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